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보통 주말에 뭘 하면서 휴식을 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주말을 잘 이용해서 충분하게 잘 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나는 분명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이 피곤하고 또 힘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자, 그건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쉰다는 건 우리의 몸도 몸이지만 우리의 뇌와 그리고 마음이 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멍 때리기라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게도 충분히 쉴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쉬는 시간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오프닝을 할 때 난 쉬었는데 다음날 또 피곤해 할 때 옆에서 웃으셨거든요. 예. 그런 경험이 많으신가요? 이번에 3일을 연휴로 이렇게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3일을 쉬었는데 네. 화요일 날은 더 피곤해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멍 때리기를 안 해서 그런가 보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꼭 멍 때리기 완전 추천드릴게요. 불멍 있고 물멍이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뭐죠, 그게? 불을 예. 이렇게 불이 막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멍을 때리는 거랑 예. 아니면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멍 때리는 게 요새 유행이거든요. 불멍, 물멍. 근데 불이 막 타오르는 걸 보고 멍 그러니까 때릴 수 있나? 그 벽난로 같이 예. 이런 모닥불 피우거나 이런 거요. 저는 물멍이 날 것 같아요. 물멍. 예. 그럼 어항 하나 떠드시고 물 하나 떠드시고 오늘 물멍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멍 때리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은 그래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또 일어날 힘을 얻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눌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불멍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불멍 타임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멍 때리시면서 조금 휴식 취하시고 그 사이에 또 정보도 계속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화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전화 주시고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 받을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투자의 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등으로 함께 해주신 분은 우상향 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벙벙 님도 잘 오셨어요. 언더커버 님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토비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우리 불멍에 여러분들 또 많은 반응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불멍, 물멍 그리고 요새는 순멍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숲을 보면서 이제 약간 멍 때리는 거. 그게 진짜 멍인 것 같은데. 좋죠. 숲을 보기 위해서는 또 근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하니까. 여러분들. VR 기기 있으면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도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보내주시는 동안 또 오늘장 한번 정리를 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장에 대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 여파를 받으면서 사실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좀 불안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 확 반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장을 보면서 도대체 왜 반전이 됐지도 궁금했고 이게 괜찮은 건가? 내일까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반등이 나온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조금 있겠지만요.
지금 시장을 이렇게 완전히 막 짓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들은 뭐 지난주에는 저 영국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했었는데요. 그 영국 재무장관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 좀 그 막 저 양적 완화 막 이렇게 저 세금 깎아주고 막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네. 그렇게 주장했던 분을 재무장관이 잘렸는데요. 저 미국 가 있는 사이에 들어와 그래갖고 잘렸대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 뭐 플러스 요인으로 영국 쪽에서 조금 후퇴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좀 뭐 그 증안 펀드 이런 것들 뭐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10월 달에 뭐 어떤 조금 결과를 내놓겠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이 상당히 좀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까지 해서 10일 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순매수했는데 네. 한 2조 2천억을 샀어요. 그리고 뭐 옵션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 저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었는데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계속 이렇게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콜 옵션 쪽도 매수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콜 매수 풋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걸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자, 뭐 좀 이따가 미리 강의 시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는 시장이 조금 뭐 빛이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7월 달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추세를 돌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좀 빠졌다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랐다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이 증권회사 다닐 때 이런 날 술 마셨어요. 이런 날 왜 그러냐면 네. 독립만세라고. 예, 뭐 저 일본에서 해방될 때만큼 기쁜 날이라고 미국 시장 급락했는데 우리나라 그쵸. 시장은 빠졌다가 네. 이렇게 돌린 모습을 보고 그랬었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이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것 같진 않고요. 조금은 미국 중간선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11월 8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의 미국 쪽에서도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저 미니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와는 별개로 강한 힘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을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나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으로 그에 대한 힌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또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토비가 이제 오늘 다시 컴백을 했거든요. 없는 사이에 우리 토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많은 분들이 토비를 찾아주셨었는데 우리 토비가 컴백한 만큼 여러분들이 전화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또 그래그래님 오셨군요. 잘 오셨고요. 맥가이버님께서도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 하나씩 체크하도록 할게요. 10원이 생각님도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합니다. 유튜브에서 언더커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6,20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래도 오늘 좀 강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런 빨간불도 보여준 것 같은데 4% 상승이었고요. 5,430원에 거래 마칩니다. 다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6,200원입니다. 아직도 이 손실을 좀 회복하려면 조금 더 갈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 또 좀 이 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중간에 쫓아가셨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저 8월 달에 요게 또 한 4,000원대에서 7,300원까지 급등을 했으니까요.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금 밀리니까 뭐 여기가 눌림목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게 추세가 있어서 그냥 쭉 이렇게 우상향하는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테마성이나 단기간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잘못 쫓아가게 되면 이렇게 물려서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는 괜찮은 회사예요. 이게 2020년에 스펙하고 합병해서 상장한 그런 기업인데요. 자, 뭐, 반도체 소재나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상당히 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이 주가 자체가 현재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싸냐 비싸냐 요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이게 시가총액이 한 3,569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지금 성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나오듯이 이런 부분이 있죠. 보시면 이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19년에는 뭐 매출액 300억에 26억밖에 안 됐는데요. 20년에 합병하던 첫 해만 하더라도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좀 늘긴 늘었는데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자, 2021년도에 작년에 뭐 재작년보다 매출이 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200억대를 찍었죠. 자, 그래서 이때 뭐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 추세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올해 1분기, 2분기 합쳐갖고 얼핏 봐도 한 170억 정도? 그 정도가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많이 성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러면 계속 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지금 현재 뭐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왔으면 올해 뭐 한 300억 정도 이상은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기업이 지금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10배 약간 넘는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 다행히. 자, 그래서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좀 보유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반등이 조금 지금 이 122평선에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게 좀 올라가다 보면 또 여기 22평선에서 강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22평선에서 강하게 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정도 20선 정도까지 가면 조금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도 나올 거예요. 그랬다가 일단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으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인데, 시장 분위기는 약간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쪽에서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되게 많이 좀 터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항선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좀 기다리셨다가 일단 반등이 나오면 뭐 매수하신 가격대 그 근처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나와서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고요.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 근처에서는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 매도 타이밍을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해답 드리고 있어요. 종목 상담 시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탈출할 종목 탈출하고 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는 시간,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벙벙님의 종목입니다. 도하 엔지니어링 가지고 계시고요. 8,2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탈출 못했는데 빈살만이 안 온대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사실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건설주 전체적으로 좀 실망감이 좀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빈살만의 방한이 무산됐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좀 소화를 할까요? 자, 뭐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현대건설 같은 종목도 9%막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 빈살만이 안 온다길래 왜 안 올까?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자, 지금 뭐 최근에 미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뭐 미국 쪽에서는 사우디 쪽에다가 야, 감산하는 거 조금 뒤로 좀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연기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냥 해버렸죠. 200만 배럴이나. 네. 그래서 사우디하고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미국 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죠. 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게 네옴시티 관련해 갖고 움직인 거죠. 근데 빈살만이 안 온다고 네옴시티 관련되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어느 정도 수주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되는 네.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요. 자, 이 도하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현대로템 같은 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했지만요. 이 건축 감리 쪽이거든요. 근데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그쪽에서 감리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오데사, 지금 뭐 남부 쪽, 오데사 쪽 그 항구 있는데 그쪽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요. 그쪽에 도로를 이렇게 감리 사업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스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의외로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그 러시아 쪽이 푸틴이 네.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었죠. 더 이상 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폭격을 폭격을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들 이렇게 보면 그 지대공 미사일이 되게 비싸거든요. S-300이라는 공중에 뭐 미사일이나 저런 거 비행기 전투기 같은 거 요격하는 미사일인데 이 러시아 쪽이 되게 많이 화가 났나 봐요. 그 크림반도 그 다리 폭파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갑자기 급조해 갖고 그 우크라이나 에다가 쏘고 그랬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그만큼 포탄 자체가 많이 소진이 돼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러시아 쪽에 가면 갈수록 되게 불리하게 그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10월 달인데 그 우크라이나 쪽이 그 라스푸티차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뻘밭으로 변해요. 그 진흙이 봄하고 가을에 그 막 진흙이 막 이렇게 엉켜갖고 굉장히 깊은 뻘밭으로 바뀌어갖고 뭐 탱크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못 움직이는 그런 네네. 현상이 나오거든요. 땅이 물러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반격은 계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공세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10월 달이 지나고 11월 달 뭐 중순 이렇게 돼서 땅이 좀 굳을 때쯤 되면 진짜 이 러시아 쪽이 지금 재래식 무기들 이런 것들로는 지금 거의 게임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조금 급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라면 뭐 11월 달에 이렇게 되고 막 그러면 푸틴이 핵을 쓰진 않을 거예요, 아마. 핵을 쓴다라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죠. 얘기 자체가 틀려지는 맞아요. 거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핵을 썼는데 그걸 그냥 넘어간다라면 그러면 북한 뭐 얘네들 핵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야 우리도 핵 개발해야 돼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그걸 막겠습니까? 막을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쪽 같은 경우도 함부로 그렇게 못할 거고 대충 좀 좋게 이렇게 좀 이렇게 끝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건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직접 사업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물렸죠. 좀 물렸는데 뭐 그렇게 좀 지금 가격대 자체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쟁이 안 끝나더라도 가끔 우크라이나 모멘텀들이 이렇게 생겨날 때가 있으니까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조금 기다려 보신다라면 어느 날 갑자기 좀 탁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실망감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이 전쟁이라든지 재건 관련한 이슈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남아있는 한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000원에 10%입니다. 16,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어떤 점을 가장 해결해드리면 좋을까요? 이거가 추매를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건지, 막 기다려야 되는 건지. 방법은 손절은 안 하고 싶으신 거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또 워낙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도대체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좀 전략을 짜야 되는지. 예,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네.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거를 올해 한 4월 달쯤에 매수하셨나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부터 밀렸나 봐요. 네. 근데 이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그런 섹터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품 관련주가 가장 좋을 때가 중국으로 되게 많이 수출이 되고 수출이 막 늘어나고 그럴 때가 되게 좋았고요. 또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따리 상인들 막 이렇게 많이 사가고 그럴 때가 실적이 가장 좋았는데 네. 그때가 2017년도에 우리나라 사드를 설치하면서 중국 쪽에서 가장 먼저 규제한 게 이 화장품 쪽을 제일 먼저 우리나라 화장품 쪽을 규제를 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중국이 뭐 그렇게 행동을 한 게 이제는 그네들이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뭐 우리나라 제품에 못지않게 그렇게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지금 뭐 끝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 얘기 드릴 때마다 이쪽은 뭐 좀 길게 들고 갈 만한 섹터가 아닙니다. 그렇게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라는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게 큰 사이클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은 지나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추세 자체를 돌려서 좀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올해 되게 안 좋다라는 건 실적이 또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작년에만 하더라도 일단 연결 기준이지만요. 그래도 200억 정도라도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 2분기 합쳐갖고 지금 37억 정도가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도 많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시청자님 물타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자, 다만 뭐 그런 해결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일단은 지금 손절하는 것도 뭐 1, 20% 정도 아무리 많아도 뭐 한 20% 안쪽에서 손절을 치는 거지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10,000원 가까이 빠졌는데 뭐 여기서 저거 손절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이게 10%니까 다른 종목도 갖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가 수익이 조금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을 매도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을 매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거기서 내가 100만 원이 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50만 원어치 손해보는 거 그 정도로 팔고 나오면서 이렇게 해갖고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이 기업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앞으로 향후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목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와서 다음번에는 화장품 섹터들 말고 뭐 다른 섹터들 쪽에서 조금 이렇게 만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요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8,000원 근처 정도에는 8,000원 근처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 근처에서 뭐 다른 종목하고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코스메카 코리아 좀 오랫동안 계속 하락을 지켜보고 계셨던 상황인데 보내줄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8,000원 근처까지 반등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근처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 잘 현명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코스메카 코리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채팅창에서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씩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화장품 섹터 전반에 대한 또 팁도 잠깐 드렸거든요. 한번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뚠뚠이님 오셨군요. 서당계 1년차님 아까 출석 체크한 거 봤는데 또 어디 가셨는지 채팅창에 다시 나타나 주시길 바라겠고 SC로님께서 JP 전문가님 말씀 참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설명 귀에 쏙쏙이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재필 전문가님 별명이 제필이 형이었잖아요. 그리고 양봉 이재필 선생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계속 투자의 신에서도 그 별명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친근한 우리 형 같은 이재필 전문가님께 아주 친절하고 또 명쾌한 해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양봉 이재필 선생님 만큼 그 양봉의 기운도 같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시엔 아직 시간 충분하고요.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려 있거든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볼게요. STX 중공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가이버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5,019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한 해 내내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9월 들어서 근데 한 번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큰 움직임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 STX 엔진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선박용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선박들 이런 것들은 LNG선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수주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뭐 조금 향후에 뭐 1, 2년 이렇게 본다라면 실적 부분들은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장 올해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뭐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뭐 현재 작년이 109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적자가 났어요. 근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분기만 하더라도 뭐 한 69억 정도 적자였는데 올해는 5억 정도라도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 부분이 내년이 되면 아마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조금 1년 정도 일단 뭐 긴 기간을 놓고 본다라면 괜찮은 모습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뭐 현재 상황은 그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정말로 좀 험했어요. 그리고 뭐 웬만한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20, 30% 정도 이 정도는 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근데 뭐 전체 시장에 따라서 좀 연동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그렇다면 조금 반등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전체가 조금 희망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요. 자, 어느 정도 반등 시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이 5,000원 이상이다라면 지금 이쪽이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매수를 하셨거나 공교롭게도 지금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쪽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리고 8월 달에도 마찬가지 좀 이렇게 고점을 기록했던 그 정도 가격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 강한 저항대 구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뉴스 같은 것들이 보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근데 장중에 이만큼 올랐다라면 분명히 뭐 어떤 뭐 좋은 뉴스가 있었을 겁니다. 장중에 25%까지 올랐었네요. 자, 근데 지키지 못하고 밀렸다라는 거는 아마 이 물량들 여기서 물리고 그랬던 물량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향후에 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대 5,000원대 약간 밑에 가격대 이 정도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마 대부분의 종목이 보유 의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뭐 조금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5,000원 근처 5,000원 근처 아까 저항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숨에 뚫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일단 뭐 보유하셨다가 5,000원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조금 이번에도 급등 나왔을 때 그때 놓치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놓치지 마시고 꼭 좀 정리를 하시고요. 실적 부분들이 좀 증가되고 늘어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5,000원 근처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STX 중공업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죠. 5,000원이 저항선일 가능성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반등 나왔을 때 꼭 매도해보자라고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버티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시간 사이사이에는 또 중요한 포인트의 타이밍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계좌에 조금 더 빨간불을 키워낼 수 있는 시간들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접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눕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 1엔텍이고요. 네. 17,400원에 20%입니다. 17,4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이거 이번 봄쯤 산 건데 너무 이거 사실 24,000원대 가도 안 팔고 있었는 건데 아, 너무 네. 내려가서 네. 아, 이거 이제는 이 1엔텍이 안 되는 건가? 이거 뭐 교체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그 기회가 올 수 있는 건지 이렌텍의 지금 전망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재필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24,000원, 24,850원까지 가셨는데 그때 안 파셨으면 그 전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3월 초쯤 한 것 같아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뭐 6,000원대에서
올해 4월 달에 24,850원을 찍었으니까요.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었네요. 자, 이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좀 강했었습니다. 전자담배 관련해 갖고 그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전자담배를 저도 작년부터 담배를 끊었는데요. 그 전에 피울 때 전자담배를 한번 피워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주위에 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었었어요. 자, 그렇게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이었고, 또 하나 모멘텀이 있었던 거는 이 이렌텍이 예전에 그 VR 관련해 갖고 스마트 글라스를 조금 생산하는 뭐 그런 국책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VR 그리고 VR은 또 뭐 저런 것들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작년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이게 좀 올해 초부터는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16,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17,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이것도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이게 손실이 큰 상태이신데요. 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부분도 좀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요. 실적 부분도 작년보다는 되게 좋아집니다. 뭐 작년에 한 34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89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물론 뭐 요거는 별도 기준은 아니고 연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건데, 그걸 제외하고 이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1, 2분기 합치면 뭐 한 129억 정도, 그 정도가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거든요. 근데 별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작년에 1년 동안 영업이익 난 게 49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은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 부분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뭐 주가는 좀 많이 밀렸다라는 거.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 그 이상은 뭐 조금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그쪽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게 그 기대감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지금 전자담배 쪽은 이렇게 좀 시들한 그런 상태니까요. 자, 그래서 뭐 VR 관련되는 이런 모멘텀들, VR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끔가다 시장에 이렇게 한 번씩 좀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재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이 정도 선 정도까지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6월달하고 7월달에 조금 저점을 찍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 16,000원대 정도, 16,000원 약간 위에 정도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는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17,000원, 16,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일단 뭐 10%,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뭐 한 반 정도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 또 그 절반 정리하신 부분은 밑으로 이렇게 좀 밀리면 또 그때 또 추가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일단 뭐 실적 부분들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믿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이렌텍 진단 도와드렸어요. 실적 나쁘지 네. 않고요. 이슈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16,000원 가격 잘 기다려보셨다가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렌텍까지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또 속 시원하게 해결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죠. 자, 그 사이에 또 10원이 생각님께서 이런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지금 종목은 싸지 않은 종목이 없을 정도라서 종목보다도 시황이 궁금합니다. 지금이 투자 시점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바로 우리
미니 강의로 넘어가서 앞으로에 대한 시황 이야기, 그리고 그 시황 사이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매수하면 좋을지 한번 그 타이밍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제는 당분간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셨는데, 과연 그 반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또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미니 강의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좀 계속 이 미국 시장이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네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거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솔직히 정말로 예측 불허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만 하더라도 CPI가 발표가 나올 때 그 전까지는 조금 선물 시장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좀 돼 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됐죠. 플러스가 나왔었는데 저 CPI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확 밀렸다가 맞아요. 또 종가에는 또 확 들어올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급등락하는 이런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좀 그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는 그런 에너지는 좀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찍었던 저점, 네. 그 가격은 2130포인트대죠. 자, 그거는 좀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11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2조 2천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10월 초에도 잠깐 반등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던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왜냐하면 그때 추석 전에 그런 말씀, 추석 지나고였나? 예. 하여튼 그때 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뭐냐면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에 그 옵션 쪽에서 풋을 300억 이렇게 매도를 치고 네. 또 계속 매도를 이렇게 많이 쳤었어요. 풋 매도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하면 진짜로 엄청나게 크게 고생을 하는 그런 포지션인데, 예전에 87년도에 미국의 베어링이라는 은행이 있었거든요. 그게 풋옵션 매도를 잘못 쳐서 블랙먼데이 때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무섭네요. 네.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막 은행들 찾아가고 옵션 거래를 막 이렇게 체결을 하고, 은행 쪽에서는, IB 쪽에서는 비웃으면서 그걸 다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나중에 그게 터지고 난 다음에는 막 사정을 하죠. 사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풋 매도 포지션을 잘못 취해서 그래요. 그리고 제 기억에도 9.11 테러 때 이 옵션 쪽에, 풋옵션 쪽에서 하루에 500배가 나왔거든요. 1,000원짜리가 50만 원이 됐으니까 그때. 네. 그만큼 이 옵션이 매도 포지션이 무서워요. 특히 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 좀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니까 그나마 나은데, 풋 같은 경우는 뭐 블랙 먼데이 같은 때, 나 9.11 테러 때 이럴 때 한번 잘못 걸리면 그때 다 털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매도를 쳤습니다. 되게 많이 매도를 쳐서 그게 10월 초에 이렇게 반등으로 이어진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만기날 외국인들이 또 한 120억 정도 풋 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풋 옵션에 대해서 매도가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 풋 쪽에서 60억 정도를 매도를 쳤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풋 옵션 매도 포지션을 늘려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알파로 콜 옵션 쪽도 외국인들이 지난주 만기하고 금요일 날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콜 옵션은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나스닥 시장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 날 뚝 떨어져서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장대 양선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은 음선이 났지만 그 아랫부분들, 하단 부분들, 이 장대 양선이 난 부분들, 이 부분을 쉽게 깨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도 반등에 좀 기반은 마련한 그런 상태다라는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네. 중간 선거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요것도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런 거 정리를 좀 잘해요. 정리를 하다가 네. 뭐 올해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올해 저 위기 극복 3년차 그러면서 시장 안 좋을 겁니다. 3,000포인트 이상에 있을 때 그때도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갖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를 막 이렇게 많이 오래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야 이럴 것 같은데라는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요거를 중간 선거 있었던 해 그 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중간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미국은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선거를 대선은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의회 선거나 뭐 그다음에 주지사 선거 이런 것들은 3분의 1씩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3분의 1 하고 또 대선 때 그때 3분의 1 하고 또 그다음에 또 3분의 1 하고 네네. 이렇게 좀 교체가 되는데요. 그 중간 선거 있었던 그 해 수익률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네. 자, 보시면 2002년도부터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때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수익이 마이너스 39.9%였어요. 자, 근데 9월 달에도 마찬가지 10.86%가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10월 달에 13.45%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간 선거는 11월 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11월 달에는 또 11월 달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 2006년도에는 그 해는 되게 안 좋았죠. 되게 안 괜찮았죠. 2.4% 올라왔으니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럭저럭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달에는 뭐 한 3.4% 정도 올라왔고 10월 달에 4.7% 정도가 올라왔어요. 11월 달에 2.75%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10월 달에는 좀 이때도 2006년도에도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4.38%가 올라왔고 9월 달에 12%,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5.8%가 올라왔고요. 여기서 11월 달에는 마이너스 0.37%가 나왔네요. 자, 뭐 이전에 좀 이렇게 9월 달, 10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7.59%가 올라왔는데 9월 달에는 마이너스 1.9%가 나왔어요. 자, 10월 달에는 또 3.06%가 올라왔고 11월 달에도 3.47%가 올라왔습니다. 자, 요게 2018년도에는 조금 특이했는데요. 뭐냐면 10월 달이 마이너스 9.2%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근데 요거는 1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16%나 주가가 이미 급등한 상태였어요. 급등한 상태에서 좀 9월 달하고 10월 달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자, 이때도 자세히 뜯어보면 10월 달에 주가가 빠졌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10월 달에 3주차까지는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되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저점이 마이너스 한 13% 정도가 돼요. 13% 정도가 되는데 9.2%로 끝났는데 요게 마지막 주에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차트를 보면 아래 꼬리가 이만하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간 선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뭘 좀 이렇게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4%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9월 말까지 1월 달부터. 자, 9월 달에도 마이너스 10% 정도 마이너스였어요. 자, 2002년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뭐 이때도 이랬다가 10월 달에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스닥이 마이너스 2.4%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좀 확률로 따지면 어떤 확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달에는 10월 달에는 미국 시장 나스닥이 양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바이든이 머릿속에는 오로지 중간선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미국 경제가 지독하게 강하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주가 자체가 여기서 더 떨어지고 또 어지러워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중간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은 아래 꼬리를 좀 단 음선 형태입니다. 자, 이달 말에 보면 이게 아래 꼬리를 단 양선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 반등의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은 그런 매수로 이렇게 유입이 된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유독 강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대만도 오늘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요.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해갖고 장중에 쭉 밀렸어요. 그랬다가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대만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좀 이렇게 밑에서는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면 아마 답변이 충분히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중간 선거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핑계로라도 뭐 한 11월 달 정도, 11월 뭐 저 중간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중순 정도까지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흐름은 전에 저 7월 달에 좀 상당히 이렇게 좋은, 단기간에 좋은 움직임이 나왔죠. 그 흐름하고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간빙기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종목이 하나 좋습니다. 예, 종목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왜 안 넘어가나요? 자, 저희 이제 10월 2주 남았는데 아, 그 예, 2주 예, 동안 넘어갔네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요거 제가 EJ 할 때 이때 4월 달에 2월 달이죠. 2월 달에 좀 이때 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때 4,000원대 초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7,9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80% 넘는 수익이 났는데 이때 당시 EJ 할 때는 이때 이게 가장 큰 수익이었는데 그 다음에 추천한 것 중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만 300% 가까이 수익이 나서 이거는 뭐 그때 추천해 준 거 등수에 겨우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지금 주가가 그때 처음 추천해 드렸을 때 그때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1,057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2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6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1, 2분기 합쳐갖고 전년도만큼 나왔어요. 자, 뭐 1, 2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165억인 회사가 시가총액 1,000억이다. 굉장히 싼 수준이죠. 자, 그리고 중국에 지금 당대회가 진행 중이죠.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할 겁니다. 자,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선거가 있어요. 바이든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머릿속엔 오직 중간 선거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을 때리면 지지율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저 시진핑 주석이 딱 뭐 연임을 한다라고 봐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 선거 전까지는 중국을 막 때리는 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히토리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히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럴 때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와요. 또 지금 그 원자재 쪽이 또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상당히 실적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뭐 그리고 원전용 스테인레스 밸브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도 엮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저점에서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남은 10월 동안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파랑보다는 빨강이 더 많은 그런 시장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서 티플렉스까지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에 대한 아주 꿀팁까지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